오늘 이제 함수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함수를 살펴보려면 저희가 보는 이 사이트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역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좀 이 진하게 돼 있는 부분,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기능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코드를 따로, 기능이라는 건 결국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기능을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능을 따로 분리해 놓는다라는 거는 코드를 따로 분리해 놓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럼 코드를 따로 분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왜 하냐 이거예요. 자, 일단 이 함수를 볼게요. 첫 시간에 이 메인이라는 거 있죠. 이 메인도 함수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 함수, 이렇게 함수는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중괄호가 열리고 이렇게 닫혀요. 무조건 이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처리해야 하는 이 코드들을 이 영역 안에다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10을 5번 출력한다. 그럼 제 메인 함수는 하는 일이 15번 출력하는 겁니다. 코드 5줄로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함수가 있고 그 함수 안에다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함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코드가 엄청 길면은 이 쭉 스크롤이 엄청 내려가거든요, 그죠? 코드가 엄청 길어질 수 있죠.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자, 그래서 하나의 이 파일에다가 소스 코드를 다 집어넣으면 엄청 길어져서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쪼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거죠. 일단 기능을 따로 코드를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자, 여기 장점을 볼게요. 자,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가독성입니다. 가독성. 자, 메인 함수 하나에 모든 코드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코드 줄수가 늘어날수록 이게 엄청 길어지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잘 모르시면. 근데 이게 한 파일의 코드가 엄청 길어지면은 내가 이 파일 하나 수정하려고 이 스크롤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돼요. 내가 한 줄짜리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백 줄짜리 코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아래 함수라는, 그러니까 다시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분 반복문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하나의 그 파일에 다 적으면은 일단 보기가 힘들고요. 일단 길어서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뭐 하나 보려면은 걔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처음부터 다시 다 훑어봐야 됩니다.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드가 길어지면은 보기도 힘들고요. 내가 뭐 하나 고치려고 하면은 그 코드의 전체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구조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유지보수라는 게 프로그램 관리할 때, 코드 관리할 때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냐 요거거든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가 길어지면 나눈다. 당연한 거죠. 일이 많아지면 나누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나눌 때 제가 요거를 나눠볼게요. 5줄짜리 코드를 나눠볼게요. 얘를 이렇게 딱 잘라요. 그리고 이 메인이 아닌 다른 애한테 이걸 시키고 싶은 거죠. 나머지 3개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가 필요해요, 함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능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함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메인이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를 만들면,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그 C 언어가 처음으로 실행시키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함수는 뭐다?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다. 그리고 그 기능은 우리가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다. 그리고 각 기능은 쪼갠다 하더라도 함수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printf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면은 요거는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코드들은 언제나 함수 안에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만드는 함수는 메인 함수다. 왜 메인 함수냐? 약속이다. 메인이 없으면 프로그램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메인 하나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방금 같은 이유, 코드가 많아지면 보기가 힘드니까, 자, 코드를 쪼개기 위해서 제가 메인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세요. void, 일단 적을게요. 여기가 이제 return type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명, 여기 4개 변수, 함수 body 또는 함수 내용,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게 함수를 만드는 기본 구조예요.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은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리턴 타입, 요게 리턴 타입입니다. 이게 메인도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리턴 타입이고요. 함수명, 요게 함수명이에요. 메인. 4개 변수, 이거 4개 변수예요. 그리고 함수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뭐다? 내용이 변수 n 하나 만들고 12번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죠. 원래 15번 출력했었는데 3개 지금 없앴죠. 그럼 이거 무조건 2개밖에 안 나와요. 12, 그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12번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제가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함수. 자, 함수를 새로 만들 때는 절대로 함수 안에도 함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함수는 따로따로 이제 독립적이에요. 자, 그래서 return 타입은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void로 하세요. void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함수명은 변수명 지어주듯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테스트니까 그냥 테스트라고 붙일게요. 자, 4개의 변수는 일단은 비워주세요. 자, 그리고 함수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이 함수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죠. 그 기능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번 출력되는 거, 그죠? 여기에서 출력하던 걸 여기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12세번 출력되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12번밖에 안 나와요. 그죠? 왜 안 나올까요? 5번. 그죠? 자, 일단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 영역이 시작되어서 여기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행돼서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그리고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n에 10 넣고 2번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얘가 실행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만든다고 함수가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필요하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돼. 호출. 나 이 함수의 내용을 기능을 쓰겠다 라고 호출을 해야만 함수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그 호출이 어디서 돼야 돼요? 메인에서 최초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메인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코드는 실행될 일이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호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이라는 메인을 사람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있다가 일이 점점점 많아지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새로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직원 한 명 고용해가지고 일을 분담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기능이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요 13번 출력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일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메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원 부르면 되죠. 너 일로 와봐 해서 일해 라고 하면은 직원은 일하겠죠. 그렇게 불러서 일 시켜야만 한다고요. 함수에게 일을 가르쳐 놓고, 너 내가 부르면 이렇게 일해 라고 일단 가르쳐 놓고, 필요하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메인이 주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름으로. 직원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함수 호출이 되겠습니다. 함수 호출은 함수 명이랑 가로 열고 닫습니다. 이 가로 열고 닫지 않으면 변수랑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고, 가로 안에 우리가 또 나중에 필요한 걸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 호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19번째 라인에서 테스트 함수 호출되면서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지금 나눴잖아요. 기능을. 이게 기능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아서 그런데, 얘는 100을 출력하는 거고 얘는 200을 출력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자, 100 2개, 200 3개 나오죠. 자, 근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코드의 수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일단 메인 함수를 확인해 보기가 편합니다. 그죠? 여기서 얘가 뭔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눈에 보이죠. 그러다가 이게 궁금해요. 그럼 이제 메인 볼 필요 없이 테스트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뭔가 딱 나눠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가 편해요. 일단 첫 번째로 보기가 편하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장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이게 진짜 함수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활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성. 자, 함수는 호출하는 것으로 함수 안에 작성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번 같은 코드를 작성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03번 출력해주는 이 코드 있죠. 이게 이제 특수한 기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 함수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3번, 자, 요거 203번 나오는 게 하나의 기능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3번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똑같은 코드 지금 3번 쓴 거죠. 자, 뭐 반복문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복문 쓸 수가 없는 구조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다른 코드들이 들어오고, 그죠? 이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자, 여기 코드가 이 사이사이에 서로 다른 코드가 들어오면 얘 반복문 못 돌리죠? 이게 달라서. 자, 그러니까 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반복문 구조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부득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요. 함수를 쓰지 않는다면. 자, 그럼 이렇게 코드가 중복이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이게 하나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기능. 그럼 얘를 300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바꿔야 되겠죠. 얘도 바꿔야죠. 왜? 세 개는 같은 기능이니까. 요거 같은 기능, 요거 같은 기능, 요거 같은 기능이니까. 자, 그래서 코드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복이 발생하면 우린 뭐가 힘들다? 이렇게 코드 고치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 근데
요거를 함수화 시켜놓으면 어떻게 된다? 자, 요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직원 하나 잘 가르쳐 놓으면은 직원한테 계속 시키면 되잖아요. 똑같은 일 필요하면. 그죠?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자,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런 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테스트 부르면 돼요. 또 필요하다. 또 부르면 돼요. 또 필요하다. 또 부르면 돼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3번 쓰면 몇 배 나온다? 200이? 3, 3, 9. 9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수정될 때 얘만 수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일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만 잘 한 번만 교육시켜 놓으면 직원이 또 알아서 다 하겠죠. 우리는 또 직원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300으로 이렇게 바뀌어도 얘한테만 잘 알려주면, 함수한테만 잘 알려주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알아서 일 잘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재활용성 이게 진짜 큽니다. 요거 함수 안 쓰시면은 일단 정말 좀 과장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프로그램 못합니다. 함수 안 쓰면. 조금만 프로그램이 커져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함수는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본 게 뭐예요? 함수는 일단 정의가 필요하고요. 정의. 이거 정의라고 해요.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을 코드를 적어 놓는 거. 직원한테 일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가 끝났으면 정의만 해놓고 우리가 직원을 교육만 시켜놓고 부르지 않으면 직원이 놀고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후출이 필요합니다.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와 후출, 일단 이 두 가지를 파악을 좀 하시고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안 풀게요. 리턴이랑 매개 변수를 아직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제를 올려드렸거든요.